다시 피어나는 희망. 어느덧 서울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햇볕은 아침부터 뜨겁고 도시의 분주한 소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연은 오늘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기 전 딸 지원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그 작은 어깨에 담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연은 지원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지원이에게는 내가 겪었던 고충을 물려주지 않겠어. 지연은 출근길에 잠시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날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결심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께 솔직히 내 마음을 말씀드려야겠어. 회사에서의 하루는 늘 그렇듯 바쁘게 흘러갑니다. 지연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오늘 저녁 시댁을 방문해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시댁에 가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의 결정을 믿어. 퇴근 후 지연은 시댁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속엔 늘 그렇듯 지연에 대한 비판의 눈빛이 숨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래. 지연아, 내 마음을 이해 못해서 미안했어. 우리도 나름대로 너희를 걱정했단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답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대화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지연은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할 희망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수고했어, 지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지연은 민수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단 걸 잊지 말아야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6년 차 맞벌이 부부죠. 민수 씨와 지연 씨 이야기 그 네 번째 장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쭉 따라왔는데 힘겨운 결혼 생활, 육아 문제, 또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 속에서 정말 작지만 피어나는 어떤 희망 같은 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지난 이야기들을 잠깐만 요약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연 씨가 외벌이 부담도 있었고 또 시댁에 오해 섞인 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재택근무 그거 편한 거 아니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 네. 외모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 딸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이랑 비교하는 그런 말까지. 이게 상처가 깊었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부에서 남편 민수 씨가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처음으로 아내의 그 고통을 알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어요. 그게 중요한 진전이긴 했는데 아직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연 씨가 직접 용기를 내서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4부 사연에 좀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도 어딘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순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16년간 쌓인 감정들,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지연 씨는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네. 점이죠. 아마 3부에서 남편이 전달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감정이라도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랫동안 좀 회피하거나 참아왔던 그런 패턴을 깨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4부에서 보면 지연 씨가 퇴근 후에 바로 시댁으로 향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큰 결심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여기서 지연 씨의 접근 방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한 표현,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점이요. 아, 네네. 나 전달법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보통 소통의 문을 여는데 좀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 반응이 네 마음을 내가 다 이해 못해서 미안했다.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너희를 걱정한 거란다. 이런 식이었죠. 네. 이게 뭐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는 만능 열쇠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좀 일방적이거나 아예 단절됐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이 오고 갔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게 의미가 큰 거죠. 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거네요. 네. 관계 개선에 어떤 작은 희망이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대화 자체만으로도 지연 씨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드디어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일단은 그걸 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경험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민수 씨가 수고했어. 이렇게 딱 말해주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게 참... 네, 그 한마디가 중요하죠. 지연 씨의 용기를 딱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럼요. 이런 관계 문제는 사실 혼자서만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배우자의 지지가 이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는 결국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갈등이라도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소통을 시도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지만 희망이 다시 좀 타오르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사실 복잡한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참 두렵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해는 더 깊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연 씨의 사례처럼 때로는 좀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피워낸 희망의 불씨.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5부에서는 민수 씨와 지연 씨가 이제 서로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부부 관계를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네요. 아, 기대되네요.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